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화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화폐, 돈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화폐를 이해해야지만 부에 가까워지고 부자가 되는 길이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으실까요? 영상 시청하기 전 항상 좋은 내용을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라뮤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자와 부자가 아닌 빈자의 기준을 무엇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경제에 대한 인문학적 혹은 철학적 접근을 너무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경제라는 것을 알 때에는 반드시 인문학과 철학적인 접근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전제하에 내용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자가 언제부터 탄생을 했는지 알고 있으실까요? 과거, 아니 먼 고대,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기원은 바로 잉여 생산물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농업의 혁명의 시작이 되었을 때부터죠. 기원전 BC 2만 이렇게 되었을 때는 농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는 채집사회를 시작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기 일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발전이 거듭을 하면서 인간이라는 사람이 농업을 발전시키고 집합 생활을 시작하면서 잉여 생산물을 쌓기 시작하면서부터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농사를 지으면서 토지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사회를 이루고 나서 처음엔 먹고 살기 급급했던 인간의 사회에 먹고 사는 것 이외에 남은 농산물이 생기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걸 보존하기 위해 어찌 보면 최초의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 생겨났고 이게 발전이 시작을 하면서 금이나 은 같은 원시적인 통화 그리고 가치를 저장하기 위한 은행 시스템이 생겨나 버렸으며 음악이나 연극 같은 무형의 자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잉여 생산물이라는 잉여 가치와 가치 저장 수단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지금 인간이 누리는 대부분의 문화들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가난한 국가들을 본다면 가난한 국가들로 가면 갈수록 먹고 살기에 급급해지고 문화산업이 발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크게 틀린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어야 잉여 자본이라는 가치를 가치 저장 수단인 화폐나 부동산에 담을 수도 있고 그 잉여 자본들이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영화 산업에 얼마, 음악 산업에 얼마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 정도의 잉여 자본이 그 산업에 유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지만 남들과는 다른 위치, 즉 부자가 된다는 건 남들보다 더 큰 잉여 가치의 생산에 가장 안정적으로 효율적인 가치 수단에 저장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단계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단계를 하나씩 들여다보면 1단계의 경우 자신의 소비보다 생산력을 늘려야만 합니다. 자신의 가치 생산 수단인 노동력을 최대한 시장에 맞춰 더 높은 생산력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공한 의사나 변호사, 운동선수, 사업가 등 모두 평범한 직장인보다는 시간당 가치 생산 효율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노동력이 시장보다 높은 생산성을 띠게 됩니다. 또한 단순히 가치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도 그에 맞춰 자신의 생산보다 더 낮은 소비를 해야만 잉여 자본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알뜰하게 소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과 같으며 자동차나 의료 같은 남들만이 만들어 놓은 가치물을 과다하게 소비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만드는 자와 쓰는 자, 소유와 공급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쓰는 자보다는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1단계이며 2단계는 잉여 자본을 좋은 저장 가치 수단에 저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얻어낸 잉여 자본을 좋은 가치 저장 수단에 저장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부자가 되는 2단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가치 저장 수단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채권, 주식, 금, 은,
구리, 저작권, 그림, 전자화폐, 현금, 인간관계, 가족, 연인, 무엇이든지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보통 실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나 부동산 같은 것만 가치 저장 수단으로 좁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것 말고도 인간관계, 가족, 연인 등 이러한 것 역시 가치 저장 수단임을 알 필요가 있으며 돈이나 시간으로 쌓아 올린 신용 역시 나중에는 다른 가치로 치환을 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누구는 이성한테 쓸데없이 돈과 시간을 저장했다가 시간과 돈을 전부 사용하고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도 하고, 누구는 어려울 때 도왔던 작은 연인으로도 수십 배 혹은 수백 배를 돌려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인간관계의 가치를 너무 소홀히 했다가 말년이 되어서는 후회를 할 수도 있게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부자라는 것은 자본의 잉여 자본을 좋은 가치 수단에 알맞게 저장을 하는데, 부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가치 저장 수단을 이해하고 따라해야만 그들과 최대한 비슷한 길로 갈 수 있게 되어버립니다. 부자들이 특히 일반인들과 범접할 수 없게 슈퍼리치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치수단은 주로 부동산이나 금 같은 인플레이션에 해치가 되는 상품이고,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현금이 될 것입니다. 현금은 가만히 통장에 넣어두기만 해도 화폐 가치가 실질적인 가치는 계속 떨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대부분의 가치를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은 부자와는 가장 멀어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있는 시대에서는 특히 더할 나위가 없고 말이죠. 누구는 경제 위기가 올 테니 현금을 보유하라고 부추기기도 하지만, 현재의 화폐의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화폐에 들고 있는 것은 경제 위기를 이겨낼 수 있지도 않을 뿐더러 서로 현금을 쌓아두더라도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해도 버틸 수 있는 만큼의 최소한의 현금만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 다 망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현금 다발을 챙겨두고 있다는 것은 지금의 시대에서는 현명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을 샀다고 팔았다 반복을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1단계 과정, 2단계 과정 여기까지 이해를 했다면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한 길은 잉여 자본을 생산해내고 그 잉여 자본으로 좋은 가치 저장 수단에 저장한다는 것을 단순하게 명확하게 수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1970년대 금본위 제도가 깨진 순간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쉽게 알 수도 있을 것이며, 1970년대 금본위가 깨지고 화폐라는 가치 저장 수단의 그릇이 깨진 순간부터 슈퍼리치들이 잉여 자본들을 화폐를 더욱더 버리고 부동산과 주식, 채권, 금 같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시스템의 변화를 미리 이해를 했더라면 이해한 사람들은 가치 저장 수단을 선점하여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흐름 속에 어쩌면 지금은 화폐라는 가치 저장 수단이 거의 박살이 난 상태일 수도 있으며, 현재의 1달러는 50년 전의 1달러에 비하여 실질적 가치는 100분의 1까지 떨어지게 되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슈퍼리치들은 자신들의 자산을 부동산과 채권, 주식에 끊임없이 집어넣었지만 이조차도 이제 포화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매력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렸다면 어떤 방향성을 잡아야 할까요? 그러면 슈퍼리치들이 잉여 자본은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까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고민해 본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자산 포트폴리오를 짤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화폐가 쓰레기가 될수록 사회와 정치는 불안정해지고 부동산은 언제 뺏길지 모르는 위험자산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한정적이지만 그 덕에 정부의 규제를 심하게 받고 있으며 세금을 뜯기도, 포퓰리즘의 득세로 언제든지 몰수당할 위험을 가지고 있기도 말이죠. 지금도 누군가가 다 뺏어갈 것이라는 겁을 주기도 있기도 하며, 이런 것은 빈자들은 박수를 치고 있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주식도 이미 포화 상태일 것이고 상승률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S&P로 연 7%의 수익을 낸다고 해도 화폐의 가치는 그보다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렇게 되어버리니 슈퍼리치들은 부동산과 미국 주식, 국내 주식 등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들의 잉여 자본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예측을 해본다면 우리는 마치 70년대의 부동산을 미리 산 것처럼 70년대의 감낭땀을 미리 산 것처럼 거대한 기회가 올 수도 있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또 도태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앞서 말한 대로 개인이 부자가 된다는 것은 가치 저장 수단의 가치를 저장하는 것이며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것은 단순히 토지, 주식, 채권뿐만 아니라 정신, 몸, 가족 같은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부자가 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국가가 부자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사회에 부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정치라는 것은 결국 개인의 가치 저장 수단을 가질 수 있게 되어버리는 것이라고 해주는 것이라고 정의를 해도 틀리지 않으며 예를 들어 이승만의 토지개혁 같은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국가가 가치 저장 수단을 독점하면 당연히 북한처럼 개인이 가난해지고 옛날 덩샤오핑의 선부론, 개인이 먼저 부자가 되면 국가가 부유해진다는 선부론과 반대로 가난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누군가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정책적으로 자기들 소득을 줄였다고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욕을 하기도 하는데 가치 저장 수단을 뺏는 것과 정책적으로 돈의 흐름을 조종하는 것은 엄연하게 다르다는 이야기인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본인의 이익이 줄어들게 되면 자본시장의 경제가 어쩌고 보수 진보가 어쩌고 이렇게 갖다붙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기주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정치라는 것은 가치저장 수단을 뺏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가치저장 수단을 뺏는다는 것은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고 주식에 금융세를 부과하고 코인에 과세를 부과하고 소득에 지나치게 과세를 하는 것도 가치저장 수단을 뺏는 것이며 여기서 더 확장을 하면 개인의 능력주의를 인정하지 않아 경쟁성을 저해하고 몸 안에 무형 가치를 가지는 것을 방해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